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북한 전력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석할 가치가 있을까요? 너무 북한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쟤들이 뭐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는 네. 핵무기. 어. 그건 뭐 앞서간다고 해야 되나? 아예 그냥 균형이 안 맞지만은. 네네. 그거 하나 뭐 믿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앞세울 건 단 하나 핵무기밖에 없다. 핵탄두. 북한의 전차가 대한민국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죠. 4,300대. 4,300대?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네. T-55 계열하고 T-60. T-62.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자기들이 개조 개발했다는 폭풍호, 뭐 선군호, 네. 천마호 이런 게 한 서너 종류가 있죠. 그래도 뭐 그거는 이제 자기들 그 평방사 그 주변에 이제 집중 배치돼 있고 그 북한의 평양 그쪽 방면에 이제 또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뭐 야전 부대 후방 부대는 뭐 T-55 저 뒤에는 이제 뭐 T-55 좀 더 앞에 중간점 원산 정도면은 T-62 그게 아직도 주력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북한 전차는 뭐 옛날과 달리 좀 상당히 뭐 세력이 약화됐다. 예. 우리 대한민국 비교해서 대한민국 전차가 지금 총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2,300여 대로 돼. 2,300여 대.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남한과 북한의 이 전차 비교를 하면 거의 2배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좀 M 계열을 거의 다 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어떤 동원사단 중심으로 전차대대 이제 M48A5 계열들이 좀 남아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2028년 넘어가면은 그 밀어내기 소위 K2 전차가 추가 이제 4차 양산 이제 150대 하면은 네. 또 이제 기동군단에 이제 넘겨주면서 K1을 뭐 K1 E1을 쓴다든지 사용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K1 A2를 사용하는 이제 부대에서 또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넘겨주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이제 M48A5나 K 계열이 이제 결국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동원사단에서 다 이제 버릴 수 있는. 그 먼저 번에 M48A3K 싹 없애듯이. 그러니까 소위 뭐 치장물자라고 하는데 실제 뭐 치장물자의 전차가 너무 이제 노화됐기 때문에 유사시 꺼내서도 좀 제대로 가동이 될까?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2,000여 대의 전차들과 북한의 4,000여 대가 넘는 이 전차들과 거의 1대1 맞짱을 뜨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주력 전차들은 네. 소위 그 뭐 아까 말씀드린 한글로 이렇게 나오는 두 글자들의 전차들 말고는 네. 러우 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러브 전쟁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네, 뭐 T-62가 일부 이제 후방 그 러우 전쟁에서 후방 쪽에 러시아군 후방 쪽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네. 배치는 됐는데 그 수량은 얼마 안 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지금의 아주 치열한 그 전쟁터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아주 구닥다리 구시대 네. 더 이상의 어떤 효용성이 없는. 특히 그 T-55는 진짜 다 지금 버려도 뭐 전혀 뭐 아깝지 않은. 그런 걸 이제 주류가 이루기 있기 때문에 20년 사이 소위 2003년도 이후로 이제 20년 사이에 이런 재래식 전력이 남북한 재래식 전력이 너무 격차가 이제 벌어진 거죠. 우리는 다 쓸만한 무기를 가지고 뭐 예비 뭐 물자라기보다는 당장 쓸 수 있는 무기 중심으로 이렇게 육해공 해병대가 이렇게 딱 네. 완편이 돼 있는데 북한은 뭐 소위 뭐 치장 물자라고 해서 이제 뭐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그거를 화력을 발휘한다든지 현대전에 맞지 않는. 그래서 뭐 드론 시대에 가기 전에 이미 구형이 된 그런 전차라든지 장갑차도 그렇게 뭐 쓸만한 게 없어요. 실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K21급의 그 장갑차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차량용 장갑차는 뭐 한 6종 7종 가지고 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결국 장갑차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게 됐죠. K21이 또 이제 양산 4차 양산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격차는 더 벌어질 거고. 그럼 이 북한군의 T-55나 T-62가 대한민국의 이 K2 흑표 전차를 만나게 된다면 그냥 깜짝 놀라겠네요. 뭐 근거리 아주 가까운 근거리 뭐 1km에서 먼저 1km? 숨어가지고 대전차 자주포 형식으로 뭐 쏘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뭐 제대로 맞춰야 되지 뭐 그냥 대충 맞추면은 파괴도 안 될 거고. 네. 그런 면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된 다음에 우리가 평화 통일 된 다음에 네. 저거를 다 처분을 해. 그러니까 갖다 쓸 수도 없어요. 그거는 뭐 쓸모도 없기 때문에 저거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요 지금. 갖다 부셔서 뭐 고철로 그 정도다. 그리고 고철을 만들어도 그게 뭐 쓸모 있는 녹여도 쓸모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차, 주력 전차들 뭐 소위 몇 종 빼고서 3종인가 4종 빼고서는 뭐 성군원이 뭐 예. 급히 2008, 9년도에 급히 내놓은 것들. 최근에는 M2020이라는 거 또 개량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일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건 먼저 T-55, 61을 싹 버린 상태에서
자기들이 2008년 9년에 내놓은 것들 그 한글 두 글자 시리즈들을 네. 합해서 이렇게 하면은 역전되는 거죠. 숫자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렇고 뭐 125mm 주포 달았다고 뭐 이게 우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북한의 열병식 이렇게 퍼레이드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에이브람스를 이렇게 닮은 그게 M2020인가요? 네. 이거는 거의 지금 몇 대 정도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 한 개 대대 20대 뭐 이 정도. 20대. 네. 그것도 뭐 작년 기준이고 또 열심히 뭐 또 어디서 자기들이 러시아 전쟁에 러우 전쟁 보내서 돈 받은 걸로 뭐 급히 만들어봤자 시간이 또 걸려야 되고. 그것도 뭐 엔진도 뭐 중국제를 사든 또 가져와야 되니까 엔진도 해서 결합해가지고 자기들도 뭐 조립해야 되니까 면허 생산이라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시간 걸리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재료를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M2020을 또 자기들이 이렇게 공개해놓고도 미덥지 않으니까 거기다 장갑을 덕지 붙여서 그렇죠. 뭐 블럭 뭐 붙이고 뭐 대전차 미사일 뭐 브래들리도 아닌 것이 옆에다 대전차 미사일 장착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믿음이 안 가니까 또 바로 1년 만에 뭐 개량령 2년인가 개량령을 내놓은 건데 한 줌이라는 거죠. 한 줌. 네, 우리나라 흑표전차 비교하면 그 세력 자체가 뭐 얼마 안 되는. 그게 뭐 그러니까 소위 주력 전차,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전력은 못 되는 거죠. 그럼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대학생하고 유치원 애가 서로 이제 권투 시합을 벌린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결국 올인한 게 핵무기. 그래서 이미 2010년도 전후로 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투기 쪽이나 이 지금 전차 쪽이. 네네. 이제부터 파악하니까 이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재래식 무기들.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운영비가 그러니까 더 올인을 해버린 게 이제 핵무기 개발에 그냥 바로 그냥 전력 투구를 했네요. 2004에서 9년, 10년부터. 그러면 이 자주포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역시 최강이지만 이 과거 북한을 보자면 이 북한의 자주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6쪽, 7쪽, 뭐 8쪽까지 얘기를 제가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뭐 다 조금씩 뭐 이렇게 중국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흉내내거나 배워도 뭐 러시아식, 중국식으로 다양하게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뭔가 집중해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미국이 어느 순간 소위 70년대부터 단일화시키잖아요. 전차, 뭐 함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렇죠. 알레이 버크급으로 단일화되듯이 그 안에서 개량형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외형상을 보면 딱 동일한 것들을 이지스함 체계로. 그리고 이제 뭐 잠수함도 버지니아급 이런 식으로 단일화시키고 집중 투자 하나만 열심히 개량하고 양산 증산하고 전투기도 뭐 F-15, 16 미공군에 그리고 뭐 스텔스는 F-22 그것도 빨리 단종시키고 좀 더 발전한 F-35에 집중하듯이.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층 무기 체계는 종류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면은 뭐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가 뭐 찔끔찔끔 이렇게. 특히 이제 중국의 해군력을 보면은 그 052부터 조금 이렇게 뭔가 세진 거지 그 전 것들은 뭐 두 척, 세 척 뭐 그냥 다 시험함, 테스트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서 시원찮으면 야 중단해. 막 그렇게 한 것들이 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정리도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052, 055를 해가지고 054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단일화시킨 쪽으로 그런데도 지금 뭐 그 시리즈 5자 들어가는 시리즈만 해도 지금 세 종류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전 것도 먼저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걔들도 중국도 지금 정리하려면은 참 골아플 거예요. 전차 종류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나 어떤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이 그대로 러시아, 중국이 그대로 북한에도 그런 식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렇다고 금방 뭐 잘된 제품, 잘된 그 무기 체계가 이제 등장을 해서 선택이 됐으면 그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은 없다는 거.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또 돈이 모자란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옛날 무기를 그대로 끼워안고 계속 숫자상으로 이제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와가지고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휙 지나면서 정말 구형화된 거죠. 누가 지금 T-55 씁니까? 아프리카 반군들이 다 쓰는 주력 전차인데 아프리카에서나 통용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콩고 사태라든지 뭐 민주콩고인가 뭐 그런 데서는 있으면은 위력이 센 거지. 나머지 그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유럽이나 서남아시아, 그다음에 이런 동북아시아 이런 데서는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T-72도 아니고. 그러니까 T-72를 그 시절에 뭐 15년 전 뭐
2009년 10년대에 수입을 할 수가 없고 러시아에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경제 교류나 돈 빌려 쓴 거를 띄어먹기 위해서는 다 우리 거를 이제 말을 들은 거지. 안 팔게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러시아가 잠깐 획가닥한 적이 있었어. 99년도에 99년도에 뭐 돈이 이제 그때 되게 모자랄 때니까 BTR 80이라는 장갑차를 BTR 80 이거를 몇 대 판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에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 엄청 이제 항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출을 안 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그 CIS 연방 그 소위 다 흩어졌지만은 네.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뭐 미그 21 BIS라는 그 당시 99년대에 이제 그것도 한 뭐 일개 대대가 들어갔죠. BTR 80도 러시아에서 팔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엄격히 통제를 하면서부터 20년 동안 정식으로 들어간 무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이제 사방팔방 뭐 막히니까 중국도 무기를 또 안 주고, 그러니까 일반 물자 이거는 다 야금야금 넘기고 뭐 국경선에서 팔고 사고 했는데 네. 인력도 사고 팔고 뭐 인력도 보내고 받고 했는데 무기 수출은 철저히 통제를 이제 그동안 해온 건 있어요.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가. 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건 정치적인 거고 네. 국가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이고 경제 먹고 사는 경제에 있어서는 러시아나 중국이 대한민국하고 어떤 그 서로 남는 장사가 서로 많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거래를 많이 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제 중국제 무기나 눈에 딱 드러나는 중국제 무기, 그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통제를 해온 거죠. 한국에 더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네. 이 분야 밀리터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네. 급성장을 우리가 전망이 국산 무기가 이렇게 품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개발을 많이 이제 해서 어떤 완성을 시켜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물건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부터입니다. 그 K 그 소위 방산 무기들이 네네. 쫙 그냥 포트폴리오가 막 등장하기 시작한 게 그때 그때는 이제 개발 이제 마무리 져야 되는 단계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수출이라든지 우리 육군이나 뭐 다른 타군에서 네. 대량으로 이제 가져가기 직전. 네. 그게 2003년도예요. 그러니까 한 대략적으로 20여 년 전부터 어떤 노력을 이제 한 게 좀 더 급성장하는 제품에 대한 다종 다양하게 됐고 천무까지 포함해서 네. 육군 장비 그리고 이제 뭐 소위 그 연안 호위함이지만은 뭐 FFG1 인천급이라든지 딱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인천급도 우리가 해군에서 인수하기 시작한 거는 2011년도부터. 그러니까 오래된 시절도 아니에요. 얼마 최근 일에 국산 호위함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게 네. 소위 미사일 수직 발사기 듣기 시작한 것도 뭐 불과 한 10년 전 2014, 15년부터 그 대구급이 등장했으니까. 그것도 뭐 이제 해공을 갖다 꽂아놓고 이제 KVLS라든지 한국형 수직 발사기. 네. 그게 이제 2003년 4년도에 뭐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세상은 아니었고 네. 그 먼저 트렌드나 플랫폼들은 소위 블로그 중심. 아,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글을 써서 올리는 시절이 2003년, 4년, 5년대 국산 무기가 대량 대거 등장하면서 아주 붐이 일었어요. 그건 이제 정지된 화면과 글로 하던 시절, 예. 블로그 시절. 네. 그래서 뭐 큰 소리들 치고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몰랐겠죠. 지금 다 유튜브로 다 넘어왔죠. 네.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에요. 어차피 이 밀리터리도. 예. 하여튼 2003년부터 내 기억으로는 대거 등장해서 대량 등장해서 놀랬죠. 그 사이 우리가 이걸 다 개발을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또 80년대, 90년대나 80년대를 뒤돌아보면은 그냥 이게 쌓여진 게 아니라 아이, 그냥 쌓여진 게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뭐 이 무기책에서 다 내가 했어. 소위 ADD 국방관용고서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 있잖아요. 예. 표현할 표현할 때 그냥 뭐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깨가면서 차력을 하면서 딱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설계를 다 했다. 예. 그건 못 믿겠고 솔직히. 훔쳐온 것도 있고 돈 주고 산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했다고는 인정해요. 근데 네. 머리를 깨가면서 다 했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80년대 90년대 면허 생산을 이제 해온 게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KU55 자주포라든지 네. 그다음에 KF16.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방 생산. 그러니까 똑같이 뭐야 설계도 주면 똑같이 만드는 거. 70년대. 뭐 아니면 뭐 M48, A3K나 5K가 그랬던 거고. 근데 그것도 원래 사양이 뭐 이스라엘이나 독일에 다 있었던 거, 서독에. 네. 근데 미국이 이제 넘겨주니까 만들기 시작해서 1단계가 그였고 2단계가 80년대, 90년대는 면허 생산을 집중화시킨 거. 전투기나 자주포나 K1 전차까지. 그렇죠. K1 전차까지. 예. 이해가면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K1 전차도 현대 로템에 제가 10년 전에 취재 갔을 때 거기에 높으신 분들, 지금 그만두신 임원분들이 네. 이건 엄밀히 얘기해서 면허 생산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이게 M1 에이브럼스 공장에 보면 포탑 자체가 지들 실적으로 생산한 거 영어로 된 거 뒤져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포탑을 만들어 왔거든. 차체는 우리가 뭐 했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KT 전차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 다 경험이 M48 해보고 그대로 모방. 그다음에 반제품 TO10처럼 차체는 우리가 뭐 만들면은 뭐 포탑 미국에서 온다든지. 네네. 그 뭐 장갑이라는 거, 특수 장갑이라는 거.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K2가 나오고 KF21이 나오고 지금의 장보고 3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 단순 조립, 그다음에 면밀한 면허 생산. 214, 이제 면밀하게 해본 그 하나오션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중간 단계 해서 3단계 크게 나눠서 3단계의 어떤 과정을 거치어서 이제서 국산 3단계 세 번째 3단계째 이제 국산 장비들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요. 뭐 꽁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들은 이제 방산업체들은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좀 창피한 것도 있고 아유, 그 동안에 이제 창피해요. ADD 중심으로 거짓말도 한 거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또 이제 거기서 그만두시는 은퇴하신 분들이 뭐 대전에도 계시고 하는데 대전에 계시더라고 이제 뭐 저한테 그래요? 편지도 보내시고 있는데 아, 예. 그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비판할 수 있죠. 뭐 네가 뭘 하냐고. 뭘 알기는 90년대 옆에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그 면허 생산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해외 그 직도인 무기를 못 들어오고 예산 문제 예산이 이제 파이가 제한됐으니까 90년대 네. 그거를 다 국산 무기에서 다 가져가기 위해서 뭐 패트리어트 뭐 아파치 그 당시에 다 못 들어오게 몹쓸 무기 썩을 무기 망할 무기 망국의 무기들 네네. 90년대 때 예. 그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효과가 K1 전차를 순조롭게 1, 2차 뭐 이렇게 해서 양산해서 배치 다 가지고 있는 거 현재. 그리고 뭐 자주포도 마찬가지고 네네. K55도. 그래서 이제 그 면허 생산 제대로 면허 생산한 제품들을 일선에서 보기 시작한 게 이제 99년도부터. 99년부터 그때 당시에 20기가 보병사단, 네. 26사단도 있었고. 그래서 뭐 남한강 중심으로 이제 훈련을 이제 뭐 가보니까 막 엄청나게 깔려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막 사진을 찍으면서 야, 그 사이 우리가 이렇게 국산 전차가 K1 네. 이렇게 늘었단 말이야. K200이 뭐 그 계열 차량들 바리에이션이 네. 뭐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어. 사진 찍기 바빴어. 그때 필름 카메라 했거든요. 36방 네네. 찍고서 갈아 끼우기 바빠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기억에 99년도, 2000년도, 2001년까지 3년 동안 소위 뭐 제 나름대로 종횡무진 막 다니면서 막 열심히 필름 카메라 찍어가지고 막 그 당시 월간지 우리 유승식 그 사장님이 냈던 월간지 그냥 내게 바빴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종이 월간지에는 그 해당되는 국산 무기에 대한 네. 팬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면으로.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좀 뭔가 성향이 좀 바뀌었고. 그때 팬분들이 지금 저희 슈퍼소닉 TV의 구독자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되실 거예요. 예. 유순식 회계사님 그분도 꽤 알아보시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살았다기보다는 근처. 그러니까 뭐 아주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서 이렇게 분위기, 트렌드를 봤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90년대 어땠다. 그 예산을 뭐 서로 뺏어먹기 위해서 국산 무기냐, 소위 국내에서 만드는 무기냐,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무기냐, 못 들어오게 막어라.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삼성항공이 KF-16에 어떤 순조로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F-15E는 KF-16보다 못한 전투기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당시에 좀 이해가 많이 안 됐던 그 90년대였어요. 그러다가 말 그대로 이제 2003년부터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만든 국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처음 말씀 뭐 하신 예, 대로 북한과의 북한과의 격차가 그 노력과 덕분에 확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이 유치원생과 대학생과의 싸움이다. 싸움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산업체 주요 방산업체들의 어떤 그 미련한 남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였는데 네. 그런 어떤 그냥 노력 때문에 지금의 어떤 남북한 재래식 무기의 격차가 생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또 네. 미국에서 또 더 첨단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당장 못 만드는 거. 그렇죠. 그걸 또 이제 미국은 또 이제 우리의 수준을 보고서 이제 어떤 일본 수준에 올랐었으니까 일본처럼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제 네. 어떤 믿음이 가니까 또 팔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일본한테 파는 거 우리하고 동일하게 이제 팔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최근에 또 한 닷새 전에 북한에서 뭐 성명이 나왔어요. 아니 남조선에 또 이렇게 첨단 무기를 팔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격차를 더 벌리네 마네 뭐. 그러니까 뭐 고성능 직수입 무기, 그다음에 한국 우리 국내 국산 그 고성능 무기가 이제 결합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은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기 체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붙으면 우리가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시절이 이제 왔어요 지금. 네. 자부심을 가져도. 정말 근데 물론 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90년대에는 그런 자부심은 없었어요 저는. 90년대까지는. 근데 이제 소위 2000년대 들어서서 TOC 나오기 시작부터. TOC.
TOC 훈련기. 네,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하네. 오.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을 말하면 뭐 KD1 특히 KD2 때 그거는 이제 2004년 5년 때 한참 막 그냥 몰카를 찍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뭐 서로 막 그냥 뭐 조선소에 숨어서 찍는다. 그 신모 씨가 그랬어. 신모 씨. 예. 아니 뭐 저희 그 디펜스 아이미드 신모 씨는 있고. 예. 그러던 시절이 이제 신 씨가 많아요. 예, 예. 20년 전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몰래 숨어서 조선소 근처에서 딱 찍어서 안 대표 사진 찍었어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찍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막 그냥 막 떠받치는 사진을 이제 제공해 주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우리 한국형 구축함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구형화돼서 뭐 그 컴퓨터 시스템, 뭐 전투 시스템 다 바꿔야 된다고 이제 개량 사업이 떴지만은. 네. 그래도 기반을 이제 다 갖췄기 때문에 개량 사업이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순수한 국방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는 뭐 20년 전으로 보시면 돼요. 거의 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그렇게 발전을 했네요. 아니 근데 2002년까지는 정부에서 해당되는 그 관청 그때는 방사청이 없을 텐데 네. 국방부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몰래 가서 사진 찍고. 세미나도 안 했어. 세미나도 안 했어. 네, 그때는. 당시까지는. 근데 그 이제 어디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나한테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도 신모 씨네. 아, 그분도 신모 씨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뭐 복사해서 공부 좀 해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네. 그렇군요. 그분도 신모 씨네. 그러네 진짜 신씨들이 다 도움을 줬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02년까지 그거를 입수해서 보면서 전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새로운 전차를? 근데 그림은 없어. 글만 몇 줄 있는 거야. 그런 적이 있어. 그게 바로 무슨 전차입니까? K2, XK2. 훨씬 뭐 흡변차 이름 정하기 전. 네. 그러다가 2003년도에 9월달에 갑자기 코엑스에서 뭐 국산 장비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국산 장비 뭐가 지금 몇 종 된다고 뭐 한대. 근데 미친 척하고 가보자. 코엑스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의 저기 수출 품목들 거의 다 모형들이 쫙. 목업들. 근데 그때는 KF-21은 없었고 중심 주체가 이제 저기죠. K2 흑표, XK2 모형. 흑표 전차.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그거야.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개발하는 과정이니까 초기니까 이거를 또 어디 가서 사진을 찍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06년도에 네. 그래서 또 지금 우리 강원대에 계신 또 우리 K 모 교수님 네네. 사진 전공하신 그분이 또 육군한테 불림을 받아서 이제 처음으로 찍어서 이제 공식 사진을. 그게 한 2005년 6년 사이. 2005, 6년 사이. 그때부터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가서 몰카를 찍어야 되는데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때는 이제 이 찍사 시절이었으니까. 이 유튜브가 아니야. 그렇죠. 정지 사진. 그걸 찍으면은 대접을 받던 시절. 그게 뭐 만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달려가서 찍어서 뭐 올려야만 인기를 끌고 뭐 대접받는 하는 그런 시절. 지금은 유튜버의 사장님이 다 다른 시절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다 모두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최강 자주포 K9이 나온 거고. 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첨언하면은 지금 K9 자주포 그게 이제 현대 위하죠. 네. 그때 당시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하청 생산하는 뭐 단순한 이제 회사라고. 그러니까요. 물론 그 전에 뭐 그게 여러 이제 회사로 팔리고 뭐 기아에서 기아 기공 뭐 이런 데서 옮겨 다니긴 했는데 그 찬밥 대우를 받던 시절이 있었고 현대야도 지금이야 이제 뭐 아주 뭐 딱 내놓을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지만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다음에 뭐 지금의 S&T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다 이름 없던 시절 뭐 그때는 무슨 뭐 무슨 통일 중공업 뭐 지금 뭐 알 수도 없는 이름들 막 그게 그 20년 사이에 막 이름이 바뀌고 팔리다가 이제는 이제 딱 자리를 잡은 거죠. 이름을 정식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업체로 자리 잡은 거죠. 10대 업체 뭐 예를 들어서 10대 업체, 20대 업체. 근데 그 옛날에 좀 불우한 이후처럼 불우한 시절이 있었다. 고생하고 욕 먹고 제대로 수주도 못 받고. 그래서 이 전차 부분이나 자주포가 그런 아주 고생하던 시절이 좀 오랜 세월이 있었던 거죠. 맨 땅에 헤딩해 대면서 뭐 그 ADD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도와달라, 뭐 응원해달라, 그게 뭐 그건 더 오래됐죠. 그러던 시절. 90년대부터 그 얘기들 했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방사청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쪼갰잖아요. 기프, 뭐 국방기술연구소 다 이렇게 했는데 분산시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옛날에는 그쪽에서 다 했으니까 그 최초의 뭐 이렇게 개념 도입을 해서 기본 기술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90년대 한참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그분이 생각나네요. 문익점.
그래서 전 그 얘기를 누가 이제 방산 그 네. 하실 때 예. 얘기들 하시는데 아니 무슨 뭐 조선시대기를 갖다 붙일까나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럼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온 거죠. 그렇죠. 부통에다가. 그래서 아니 근데 왜 그 이 부통에다가 이 씨앗을 얘기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에 없던 기술, 뭐 문익점 이분께서는 몰래 가져왔지만 공식적으로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힘들게. 그 면허 생산하던 시절을 음. 그 얘기해봤자 자랑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부각을 많이 안 시켜요 업체들은. 특히 ADD가 중간에 이제 껴있는 것도 있고 좀 보완을 해준 것도 있고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 시절 거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사실 아닙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관심 네. 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인터넷이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외면을 하시고 아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면허 생산도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앞에 말씀드린 예. 대로 단계적이고 그게 있죠. 기술의 그 농도, 높이. 그게 이제 그 10년 단위로 있었던 거예요. 10년 단위로.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알아서 이제 개발을 응용, 창작을 많이 이제 하는 쪽인데, 네. 근데 문제점은 이제 그거를 창작을 해내도 방사전시에 뭐 카덱스 때라든지 공개를 많이 아덱스나 해도 이거를 방해사업청,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사용군에서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유럽식으로 채택이 안 되는 그 소위 개발품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성공한 게 이제 레드백이고 호주에서 채택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웬만한 뭐 LIG 넥소에서 개발하는 무슨 뭐 있어요. 뭐 소형 뉴타일이라든지 걸떠보지도 않아. 그 오랜 한 5, 6년 동안 이렇게 발표를 계속 꾸준히 해도 걸떠보지도 않아. 그래요. 그러니까 군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실용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우리도 변신이 이제 됐는데. 서유럽의 방산업체 같이 응용 창작을 이제 많이 또 하다 보니까 다 모든 게 채택되는 건 아니더라.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또 10년 지나서 향후에 네. 10년 지나서 보면은 야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 신기한 또 이제 그 모형 사진들을 보면서 네. 저 전망이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세월 지나가면 또 웃기는 이제 모형들이 되겠다. 정말 과거에 그런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최강 자주포 K9이 나오게 됐고 K2 전차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어서 이 항공기 분야도 북한 전력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